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3회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모의고사는 실제 문제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틀린 내용을 확인한다면 아마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용어정의 1번 용어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용어정의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중개를 업으로.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분양 대행을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중개를. 따라서 분양 대행이라고 해서 X입니다. 분양 대행을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겸업입니다. 따라서 분양 대행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를 초과해서 많이 받아도 됩니다. 보통 현업에서는 MGM 또는 R, 리베이트 R 이런 식으로 하죠. R 20개 준다 하면 그건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MGM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 대행을 하면 수수료를 주는데 이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3개가 있죠. 3가지 종류가.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포함.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입니다. 포함이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포함입니다. 즉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명칭야를 불문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라 하면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 밖의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재산권, 법정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자, 1번 용어정의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중개업에 대해서 옳은 것. 기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중개업의 요소는 3가지입니다. 등록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중개업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업으로 한 건 아니죠. 업이라고 하면 직업이니까요.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은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면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컨설팅이 주된 업무고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겠네요.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입니다. 토지만 해도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 아니죠. 고모에게, 이모에게, 친구에게만 중개하고 돈 받으면 그건 중개업이 아니므로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만, 모텔만, 학원만 이런 거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만 중개를 하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만, 오피스텔만 중개를 업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기 때문에 등록하고 해야 되고요. 등록을 안 하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상물도 시험에 출제되죠.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나무가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리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두 개만 중개상물입니다. 임목은 등기된 나무고요.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등기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춘 걸 말합니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하고 임목 딱 두 가지만 중개상물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나무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무주토지. 무주토지는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무주의 토지처럼 아예 국가나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예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번에 소위 이게 권리금, 요거는 중개상물이 아닌 게 이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꼭 개업공개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권리금 알선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행정재산, 이거는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5번은 이게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것도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중개상물은 아닙니다.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무자격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3건을 중개하고 500만원씩 1,500만원 받은 사안에 대해서 옆에 중개업소에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해도 이거는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요. 무자격자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 두 가지가 있다. 아예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종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중개상물 용어 정의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격제도 시험에 역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틀린 것인데, 자, 1번은 보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누굽니까? 원칙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심의의 의결을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외국인은 시험 못 본다. X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시험 보면 자격 취득할 수 있고 자격 취득했다면 외국인 개업도 가능하고 외국인 취직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와도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못 보는 것은 오직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두 개만 시험 못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뭐냐면 자격증 양도되어, 요건 판례인데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중요하죠. 양도되어 했는지 여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강의하면서 하루 노는 날 가가지고 한 건 정도 일주일에 뭐 한두 건 중개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을 보조원한테 맡겨놨다면 그건 양도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평소 때 제가 계속 하다가 하루 예식장 간다고 실장한테 맡겨놨는데 실장이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제 이름 적고 도장 찍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보고 양도대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에 사무소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했는데 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면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죠. 니은에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중등록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이중소속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요거는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죠. 지사, 지점.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기억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에 있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4번의 프린터 4번의 세 번째 까만 별표를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인장등록,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고요. 다만 그 4번 프린터 맨 마지막 까만 별표를 보면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물론 주택의 경우죠. 상가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니까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는 경우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라고 했죠.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이기 때문에 개인은 둘 수 없고요. 법인, 회사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것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기재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어렵죠. 서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서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서식 보면 맞습니다.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기재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다 뜨더라고요. 공무원 그 컴퓨터에.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컴퓨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증 취득했다고 돼 있는데 그 기재는 경기도로 적어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아마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기재하도록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입니다. 우리 프린터 3번 맨 위에 특수법인, 이 특수법인이 소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미적용이라고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 무려 16문제 출제됐으니까요. 특히 박스형 문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인장 등록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 인장등록은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인장 변경 등록, 처음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건 휴업신고, 폐업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요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불가능한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서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후 즉시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후 즉시 이 말이 틀렸죠? 업무 개시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도 업무 개시 전입니다. 고용신고도 업무 개시 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물론 사후 10일 이내고요. 5번 소속공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6월이죠. 6월.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중요합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기억에 중개업은 이거는 뭐 겸업이 아니라 원래 고유 업무로서 할 수 있죠. 중개업은. 그 다음에 니은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 대행 가능하고요. 택지 분양,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고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 또는 공매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0.9%밖에 못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죠.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많이 받아도 됩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우리 그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에 보면 매수신청대리 보수표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가능하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좋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9번이네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입니다. 9번. 틀린 것인데요. 제가 사무소 이전이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고 나면 사무소도 같이 이사하면서 같이 옮기잖아요. 그 우리 이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했지만 요즘은 그냥 이사 가고 나서 이전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소 이전도. 그래서 물론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변경사항을 적어서 이를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해야 된다. 이게 X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부 업무정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해당 관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이전 신고는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하고요.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 7일 이내 등록증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그러나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사무소 이전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즉 옮기기 전에 등록증 반납하고 옮긴 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재교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제출,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우리 프린터 51번에 50개를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죠.
공동사무소 설치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이전해도 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 신규 등록을 해도 되고, 또는 전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결격사유라는 것은 뭔 결격사유입니까? 등록의 결격사유니까 등록이라고 하면 개업도 안 되고요. 취직도 안 되죠.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자, 기업은 벌금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받아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미성년자 결격사유고,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디귿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게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또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재등록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폐업 기간만큼을 빼주죠. 자, 그래서 10번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결격 사유 해마다 시험에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